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온라인 계약이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제 사립초들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이제 테스트 수업이든 아니면 실제 수업이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작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상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결국 몇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텐츠 활용 수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제 중심 수업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모두 화상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화상 수업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2월 중순 때 일단 테스트 수업을 시작을 했고 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학교 환경에서 이거를 한다라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는 그 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신 원어민 선생님들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혼란스러워하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고요. 하나씩 이제 테스트 수업을 해본 뒤에 정해가자라고 하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30분, 40분, 길게는 이제 2~3시간까지 해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수정해 나가야 될지를 이제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한 거는, 오늘, 어제 늦게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걸로 아는데, 초등 1, 2학년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빠지고, 이제 EBS에서, 그러니까 한 70년대, 80년대생 부모님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방학 때, 예전에는 이제 방학 때 그 학교 방학 책을 받아서 이제 EBS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방송을 보고 문제를 답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이런 온라인 컨텐츠 수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온라인 수업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접속을 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출석이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접속을 해서 선생님께서 출석을 매기실 거고 거기에 간단한 이제 수업이나 또 과제를 출제를 하시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짧은 곳들은 지금 20분에서 40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긴 곳은 그래도 최소한 3교시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온라인 수업을 해간다면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 그리고 3분의 1에서 한 4분의 3 정도는 컨텐츠 활용 수업. 컨텐츠 활용 수업이라는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출제하신 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라방이 끝나고 저희가 제 이 에듀파파 그 사이트에다가 에듀파파 인스타에다가 오늘 저희가 이 라방을 위해서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슬라이드로 올려드릴 텐데요. 거기에 좀 더 자세한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사이트를 가장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서울, 경기도 지방에서의 뉴스에서 이미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쓸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EBS 사이트들을 활용할 겁니다. 실시간 대화 같은 경우는, 실시간 질의응답 같은 경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거라 선생님들이 일단은 다수의 학생들과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쓰게 될 거고요. 그게 잘 알려져 있는 이제 구글 화상 전화, 줌,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이제 대면할 수 없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카카오톡 화상 전화라든지 조금 더 평범한 방식으로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대면하고 출석도 매기고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사전 준비가 이거를 중요하냐? 이런 라방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학생들이 EBS e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를 접속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을 다 합치게 되면 600만 명 정도가 되어요. 그런데 e학습터는 동시 접속자가 50만 명이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도 150만 명이게 되면 이게 얼어버려요. 흔히 얘기하는 접속자가 크래시 된다는 건데,
이러한 문제를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다 EBS나 이학스토어에 학생들을 접속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개별적인 학습 자료들을 마련하셔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선생님들의 인스타라든지 SNS 각종 계정을 통해서 주실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접속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화상 수업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라방을 위해서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마이크로 여러분들한테 목소리를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화상 수업을 하게 되면 모든 마이크들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 22명, 24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화상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예의상 마이크를 끄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이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노트북으로 보신다면 핸드폰은 마이크가 어딘지 뚜렷하죠. 전화기가 있으면 밑에 이제 마이크가 있겠죠. 그런데 노트북이라면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노트북은 카메라 옆에 있고 어떤 노트북은 마우스패드 옆에 있고 그러니까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가 있는 곳 주변에 쿨링 팬이 있습니다. 그러면 3, 4분, 뭐 5분마다 한 번씩 윙 소리가 한 1분 가까이 나게 돼요. 그럼 그런 소리가 나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할 때 모두에게 다 방해가 되죠. 그거 이외에 마이크가 또 학생들이 접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이제 소음도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장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헤드셋 그러한 부분들이 없으면 수업에서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장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에 노트북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강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그 화상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쉐어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의 그 바탕화면을 선생님의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는 건데 화면 공유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스마트폰으로 하면 글자가 작아집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긴 지문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 따로 나오고 이제 지문 따로 나오고 문제 따로 나오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오게 돼요. 또는 지문이 긴 경우에는 지문의 일부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교과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저작물이죠.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용 문제집을 받게 되면 보통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받아서 수업할 때 조금 편의를 보게 되는데 교과서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모든 교과서를 워드로 다 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지문을 띄워서 보여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는 거기에 밑줄을 긋는다든지 글씨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글씨가 작은 거는 작은 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이걸 화면을 보게 되면 그 보는 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게 되죠. 그래서 화면은 가능한 큰 게 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집은 큰 아이는 노트북을 쓰고 동생은 스마트폰을 쓰자 아니면 뭐 패드를 쓰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접속할 때 아이들마다 능률이 또 차이가 나게 되죠. 또는 집에 컴퓨터가 한 대 있기는 합니다. 그러고 학생들 간에 우리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주고 싶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아이가 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게 되죠. 그 이외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주는 애로사항들이 사실 많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출결을 매기는 것도 힘들겠고 또 실습 중심의 수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과학 수업이라든지 수학 수업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학에서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 또 실험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개학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이제 라이크학원 학부모님들께서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가 설치된 헤드셋이 있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마이크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이가 그 수업에 참여하는데 조금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이크를 키는 순간 시끄럽다.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전달할 수 있는 횟수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면서 얘가 집중을 하는지 또 발표를 할 기회를 또 공정하게 주는지를 보는데 마이크를 키는 순간 시끄럽다든지 또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면 상당히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어렵겠고요.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상당히 큰 화면, 가능한 한 큰 화면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을 해봤을 때 저학년이라든지 유치부라든지 아니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학교 얘기를 먼저 하면 3학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3학년이라도 이런 화상 수업에 노출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화면이 클수록 집중도가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학원에서 하는 화상 수업도 노트북 통해서 또는 아이패드도 가능하면 큰 TV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연결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EBS 보듯이 큰 화면으로 보도록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화면을 준비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헤드셋, 두 번째로는 이제 화면, 그리고 세 번째로 의외로 학생들이 이거를 준비를 많이 안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교과서에 필기하는 게 상당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필기구를 잘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과서를 펼쳐놓고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어디라고 찝어주기가 사실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선생님들이 이제 텍스트 파일을 이제 화면에 띄워놓고 수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줄 순서가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의 줄 순서와 다르게 되어요. 그러면 어디 하는지 짚어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필기구 또 수업 노트 필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로 필요한 부분들은 정보 공유를 위한 단톡방이 있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또 학원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숙제 뭐였어 나 놓쳤는데 하면 그런 걸 정보를 챙길 수 있는 단톡방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게 그 선생님이 있는 방 또 아이들끼리 있는 방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는 게 맞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상 수업을 위한 계정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거는 저학년 또는 오늘도 사실 저는 일요일이지만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 관리를 좀 도움을 줬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줌을 사용한다든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한다든지 뭐 기타 어떤 화상을 쓴다 하더라도 접속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글 화상을 쓸 경우에는 구글 계정이 없는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승낙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구글 계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학교 계정이나 학원에서 운영하는 구글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락 없이 그 멤버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자기도 자기 화면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계정이 딱 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라이크 학원, 영어 학원에서도 그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또 과학 학원에서도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학교에서도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게 되면 세 가지의 계정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컴퓨터로 할 때는 그나마 문제가 작은데 이거를 스마트 기기로 하게 되면 스마트 기기에는 웹브라우저를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딪혀서 하나의 학원은 잘 되는데 다른 학원 것들은 잘 안 되더라. 학교 거는 되는데 학원 거는 안 되더라.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경우에는 아예 그런 거를 구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학교 거는 컴퓨터로 하고 학원 숙제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뭐 다른 경우는 패드로 해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계정을 이제 접속을 하셔서 아이의 특정 과제는 엄마 전화기로 해라, 할아버지 전화기로 해라 그렇게 도움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요. 아이가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숙제를 도와줄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없었던 일이거든요.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오늘 온라인 계약으로 이제 숙제를 제대로 했니? 또 내가 도와줄 건 없니? 접속엔 어려움이 없었니? 그런 부분들을 특히 첫 1, 2주 동안에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컴퓨터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또 학생들도 공감하겠지만 형이 도와줄 때는 됐는데 혼자 하려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들을 잘 파악을 해 두셔서 아이한테 지도를 해 주시고 아이 또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도움 주시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온라인 계약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미리 친구들이랑 이제 대화방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접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이 화상에서의 에티켓이라든지 배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소거를 한다든지 카메라를 끌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화상 수업에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잘 깊이 생각을 안 해본 점은 뭐냐면 화상 수업이라는 건 얼굴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언제 녹화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학생 입장에서 이거 오늘 수업 내용을 내가 녹화해서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허락을 받는 경우도 있고 굳이 허락을 안 받고 그냥 몰래 해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면 특히나 자기 사진이나 자기 모습에 대해서 민감할 때죠.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 또한 내 카카오 계정에 예를 들면 연예인 사진만 올려둔다든지 뭐 또래의 다른 사람 얼굴을 올려둔다든지 그냥 빈 걸로 둔다든지 했는데 이 인터넷 공간에서 내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랑 또는 부모님과 함께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화상 수업 중에 에티켓 가르쳐 주시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이크라든지 이런 장비가 없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이런 구글 화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반 멤버도 다른 사람의 음소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몇 명이 마음을 먹으면 이제 방에서 추방해버리는 것도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귓속말로 얘기하거나 쪽지를 쓰는데 여기서는 버젓이 채팅창에다가 잡담하는 걸 올린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골려주기 위해서 이제 내쫓아버린다든지 학생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음소거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될 일이고 이런 것은 가능한 거고 이런 것은 네가 네 모습을 관리하기 위해서 잘 챙기도록 해라.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미리 에티켓 가르쳐 주시고요. 조금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링크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라이크학원은 이제 구글 화상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능한 이제 컴퓨터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링크를 이제 수업 때마다 보내는데 저는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수업 때마다 같은 링크를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행히 구글 같은 경우는 2, 3일 뒤에 들어와도 그 링크의 방이 사라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물론 이게 장시간 며칠 지나면 없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거의 매일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매일 7, 8개 수업을 하면서 같은 링크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링크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학생을 수업에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화상 시스템이 있었던 학원들은 자기 화상 시스템에서 학생을 초대하겠지만 그게 없는 경우는 줌이라든지 구글 화상 미팅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학생을 부르는 방법은 크게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의 메신저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메시지를 보낼 때 학생의 카카오가 그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의 카카오가 깔려져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부모님들이 그 둘 다 원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늘 같은 링크로 초대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인터넷 툴바라고 하죠. 구글 툴바나 인터넷 툴바에다가 그 링크를 저장해 두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 테크니컬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이 가족끼리 얘기해 본다든지 아이들은 웬만하면 이런 부분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접속에 있어서 바로 가기를 만들어 두면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가족끼리 한 가지 또 약속해야 되는 거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미래의 교육 방식이에요. 어디서든 언제든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님이랑 뭐 3, 40분 또는 1시간 동안 거리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차에서 수업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과 아이가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시간도 제대로 수업을 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이거를 네가 존중을 해야 된다. 선생님과 쌍방향 화상으로 하는 수업이든 또는 그냥 녹화된 인강을 보는 것이든 책상 앞에 제대로 앉아서 하거라 라는 얘기를 꼭 챙겨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학원 생활도 사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스타를 통해서 어머님들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이 라방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반응하셨던 게 온라인 계약이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그 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 상황에서 학교에서 온라인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짧게는 6시간, 길게는 7, 8, 10시간까지도 화상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상당히 민감히 반응하셨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쌍방향으로 하는 거를 한두 시간, 그리고 인강 보는 거 또 한두 시간, 그리고 과제하는 거 한두 시간 했을 때 아이들이랑 또 과제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끼리 어디 가서 만나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화상 수업을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화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들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평소의 수업 시간보다 줄여놓은 상황으로 1대1 수업 위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원은 또 수익을 낼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3시간 수업을 했었으면 3시간 수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요. 학교를 통해서 최소한 4, 5시간 정도 화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집에 있었죠. 이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학원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2시간 반, 3시간 동안의 화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인강이 있고 인강을 보고 또 수업을 하고 숙제를 할 수 있겠지만 학원은 인강이 있었다면 원래부터 인강 보는 게 숙제였으니까 인강 보는 거에 학원 선생님이 나와서 수업하는 것 또한 유지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께서 또 부모님께서 그 아이들의 학원 시간 또 화상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총 화상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대다수 학교들이 화상 수업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를 안 내어준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또는 화요일부터 이제 몇 시간을 하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몇 교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립초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최소한 뭐 몇 시간짜리 수업을 하면서 접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하나씩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월화수목금 일과들 중에서 하루 화상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업 계획을 잡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가능한 1대1이 맞고요. 이게 화상 수업이라는 게요. 2대1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 수업을 예를 들자면 그 어떤 화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접속자가 많으면 접속자 칸이 막 이동을 해요. 얼굴을 크게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2명일 때는 얼굴이 이렇게 컸다가 또 여러 명 들어오게 되면 얼굴이 점점 좀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대답을 안 하는 학생들이 나올 경우에 그게 나쁜 의도로만 대답을 안 한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들은 진짜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서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온라인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데 아이가 답변을 안 한다면 그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챙겨줄 수 있는 또 그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하는 수업들은 다수의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다자간 이제 수업을 하지만 동시에 최소한 한두 명 정도의 도우미 선생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중에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면 1분 이내로 대답을 안 하면 이제 집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관리 체계를 학교가 가지기는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의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실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간을 줄이더라도 1대1로 수업을 운영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1대1이라면 더더군다나 학생과 선생님 모두 화상을 켜고 수업을 하도록. 화상을 킨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머님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화상 전화를 하는데 또는 화상 수업을 하는데 화상을 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상을 끄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누워서 전화를 해버립니다. 또 누워서 수업을 한다든지 엎드려서 수업을 한다든지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자세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은 나름 그 안에서 화면 공유도 해주시고 수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얼굴을 본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줄어들 게 훨씬 작아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가상의 공간이지만 어떠한 눈 맞춤이 있는 상황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학생을 통제할 수 있고요. 25분이든 50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사실 인원이 많아질수록 교실에서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업을 할 때도 한 명 한 명 눈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상의 공간에서 선생님이 보는 건 카메라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아이가 인터넷 때문에 나가졌다가 들어갔다가 한다든지 그러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화면이 켜져 있으면 아이가 조금 더 집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아이에게 질문하기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들처럼 언어 수업인 경우에는 얼굴 표정 본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표현을 할 때. 학원 생활 가이드에서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즘 왜 부모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 있죠. 확진자가 있으면 확진자가 있다라는 것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화상 수업을 했는데 또다시 앉아서 화상 수업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 있어요. 몸은 그렇게 안 피곤한데 눈만 피로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뭐 부모님의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 끝나면 학교에서 바로 학원으로 갔다가 집에 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적어도 8시까지는 뭐 학교, 방과 후, 학원 이런 식으로 짰으면 지금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상 일정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여기에 적어도 눈을 쉬게 해줄 시간 1시간, 2시간 정도는 주어야겠구나. 숙제할 시간을 주어야겠구나. 이어폰 꽂고 2-3시간 연달아 수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학원에서 2시간, 3시간 정도 수업을 하던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쉬는 시간 끝나고 접속자 다 들어왔니? 라고 했을 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주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조언은 선생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쓰던 책을 그대로 쓰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숙제를 한 거를 뭐 책에다가 표시를 해서 채점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워터마킹이라는 게 있어요. 워터마킹이 뭐냐면 아이들이 사진을 찍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아이폰은 최소한 그런데 사진을 찍고 바로 거기다가 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숙제를 제출하면 이제 워터마크를 찍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도용되지 않고 자기 거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접속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에 접속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희 학원은 이제 구글 미팅을 쓰니까 구글 웹브라우저들을 씁니다.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죠. 그런데 그 구글 웹브라우저도 3가지가 있어요. 크롬이 있고 크롬 카나리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크로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구글 시스템을 이용하는 웹브라우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컴퓨터에 웹브라우저 10개도 깔 수 있고 뭐 15개도 깔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제 학원 생활도 학교 생활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부모님께서 또 아이들도 그 온라인에서 그 숙제나 화상 접속을 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를 각개로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사실 초등학생이면 또는 부모님들이 또 직장이 있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줘야 된다면 그런 거 있죠. 왜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 그냥 인터넷 버튼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러면 아이들한테 크롬 웹브라우저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개 깔아 놓으시고 자, 수학학원은 이 웹브라우저, 영어학원은 이 웹브라우저, 국어학원은 이 웹브라우저, 학교는 이 웹브라우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혼란을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아이랑 이야기하셔서 이제 내일부터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참고하셔서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이 온라인 계약이라는 거 어머님들 부모님들도 생소하시죠. 근데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해보는 학습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 전진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응원드리고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라방에 대해서 제가 활용했던 이 파워포인트 자료들을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올려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